안녕하세요. 18년차 보험설계사 보험담모아 송팀장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보험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적어도 한 개 이상 보험이 가입되어 계신 분들일 텐데요. 현재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 소개를 통해서, 검색을 통해서, 아시는 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보험을 가입하셨을 텐데요. 과연 5년 뒤, 10년 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가 가입한 보험이 정말 잘 가입된 보험인지 아니면 반대로 잘못된 보험인지 어떤 비중이 더 많을까요? 지금까지 기존에 가입한 보험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은요, 잘된 보험이라기보다는 어딘가 부족하고 잘못 가입된 보험이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왜? 내가 구입할 땐 신차였지만 두세 달 뒤에 새 차가 나오면 내가 구입한 차가 중고차가 되는 거고요. 시간이 지나 문제가 발견되면 리콜해서 새 상품으로 교체해주고 하는 것처럼 가입 당시엔 좋은 보험이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보험 상품도 개인적인 상황도 변화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부족하고 잘못된 보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시점은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고객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지인이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내 보험에 대해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되고 부족한 것 같다거나 또는 잘못된 것 같다거나 상담을 하게 되었다는 분들과 아프거나 검진을 받고 이상 소견을 듣고 나서야 가입한 보험을 들여다보게 된 후 상담을 신청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렇다 보니 병력은 이것저것 다 생겨가지고 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일반 보험보다 좀 더 비싼 유병자 보험 상품으로 가입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생기는 등 피해 아닌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낸 돈이 아까워 그대로 가지고 간다?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새 차 구매하고 문제점이 발견되어 리콜이 되었는데 그걸 그냥 타고 다닌다. 그러실 수 있겠어요? 더 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교체하셔야죠. 보험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불필요한 담보는 삭제하고 추가로 보완을 할 건지 아니면 과감히 새로 알아보는 게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영상을 보면서 가입한 보험에 대해 한번 더 꼼꼼히 살펴보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언제든 댓글이나 카카오톡에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보험담모아 전문팀장님이 연락드리고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욱 큰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꼭 체크하셔서 피해 보시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절대 가입하면 안 되는 보험, 이미 가입하셨다고 한다면 다시금 꼼꼼히 들여다봐야 할 보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적립보험료가 과도하게 책정된 보험입니다. 기본적으로 보험은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장보험료는 말 그대로 보장을 받기 위해 납입하는 보험료이고요. 적립보험료는 적립되어지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이 적립되어지는 보험료가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다면 이 보험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입 전인데 이런 설계안을 바르셨다고 한다면 이런 설계사분들은 멀리 하셔야 합니다. 막상 아파서 보험금 청구하려 했을 때 내가 보험료를 이렇게 많이 내는데 보장은 거의 안 되네 하면서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후회하시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고요. 남 얘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적립보험료가 과도하게 책정된 보험을 가입하지 말아야 할 보험이라고 말씀드리지만 과거 고객 상담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지금 60, 70대 부모님 세대에서는 금리 자체가 높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경제활동을 하던 시기에는 가능한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20대 때 공제조합 금리가 7%대였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낸 돈 보장도 받고 돌려받으면 좋죠.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좋은 상품인데 왜 다 가지고 있지 않냐는 거죠. 너무 좋은 상품이라 나만 알고 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적립보험료에서도 사업비를 차감하기 때문에 내가 낸 돈보다 더 적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거 은행처럼 이자율이나 확정금리가 높은 경우 복리로 굴러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낸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는 것도 가능했다면 현재는 공시이율 자체가 0%에서 2%대로 낮아진 부분이기 때문에요. 보험사는 적립보험료에서도 사업비를 차감으로 굴러가기 때문에 은행의 예적금보다 더 높은 이자를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설계안을 예로 들어 설명드려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보험료는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이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됩니다. 보장보험료 11,505원에 적립보험료 38,495원을 합산하여 월 납입보험료는 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보험은 월 11,505원만 납입하셔도 되는 보험인데 적립보험료를 나중에 해지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니 적금처럼 활용해도 좋다라는 식으로 예전 고객분들 중에 가입한 고객분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세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해약환급금 예시표입니다. 내가 적립한 보험료가 만기 때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단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약환급금 예시표에 나와 있는 이율 중 최저 보증 이율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최소 이 이율만은 보증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설명은 최저 보증 이율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기 시 총 납입 보험료는 1,200만 원이며 환급 금액은 742만 2천 원 정도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납입 보험료는 보장 보험료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에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적립 보험료를 매월 20년간 납입할 경우 총 납입 보험료는 923만 8,800원입니다. 그런데 돌려받는 금액은 742만 2천 원이다. 납입한 적립 보험료의 20% 정도가 줄어들었네요. 그런데 이걸 적금으로 활용한다? 이건 말이 안 되겠죠. 보험회사에서는 적립보험료에서도 사업비를 차감하고 적립해주기 때문에 만기 시 받는 금액이 더 적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이렇게 가입하는 고객분들이 있기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며, 과거 최저보증 이율이 높은 경우나 갱신형 보험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 의무적으로 적립보험료를 넣어야 하는 보험을 제외하고는 적립보험료가 있는 경우 절대 가입하면 안 되는 보험이며, 적립보험료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적립보험료를 삭제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망보험금입니다. 사망보험금이 무조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보험의 취지야 구조를 이해하셔야 한다는 거죠. 사망보험금은 말 그대로 사망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 때 필요한 보험입니다. 살아있을 때 보장받는 것과 죽고 나서 보장받는 것,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망보험금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현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할 부분이 살아있을 때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해 보장을 잘 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 걸리거나 상해로 다치게 된다면 병원비도 필요하고 치료받는 기간에 드는 생활비도 필요하게 됩니다. 치료받는 기간 동안 수입이 없다면 대출이자에 고정지출에 교육비, 양육비 등등 부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 더욱 힘들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런 리스크에 대한 준비를 보험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망보험금을 종신보험으로 준비한다? 손해보험에서 질병사망, 상해사망으로 준비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망에 대한 리스크는 누가 가장 클까요? 20대, 30대 미혼? 아니면 70대 아버님? 사망에 대한 리스크는 어린 자녀가 있는 경제 주체가 되는 분일 것입니다. 이런 경제 주체가 사망을 했을 때 그 이후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어느 정도 해소를 하기 위해 준비하자는 거죠. 예를 들어 40대인 내가 사망했다. 그런데 그 사망보험금 가지고 남겨진 가족이 평생 먹고 사느냐?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망보험금의 성격은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커다란 이벤트를 잘 딛고 극복하고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을 때까지의 준비 기간 동안 필요한 금액을 준비해두면 된다는 겁니다. 자녀 또는 배우자가 경제 능력을 가질 수 있을 시기까지의 생활자금, 그리고 자녀 교육자금, 주택자금 등 그런 것들을 고려해 그 기간 동안의 생활비와 부채 금액 등을 더한 금액만큼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혹시나 사망보험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다면, 보험료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궁금하다면 카카오 채널 보험담화 또는 아래 댓글 달아주시면 필요한 금액과 적정 보험료를 산출하여 속 시원하게 원하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보험금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으로 준비할 것이냐? 아니면 손해보험사의 질명사망이나 상해사망 특약으로 준비할 것이냐에 대해 고민이 되실 텐데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약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생명보험사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년 이후 자살에 대해서도 보장을 해준다는 부분이 손해보험사와의 가장 큰 차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손해보험사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입니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사망보험금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며, 또한 손해보험사의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망인 상해사망과 생명보험사의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한 재해사망의 범위가 다르기에 사망보험금은 생명보험사로 준비하시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공통조건은 40세 남성 사망준비금 5천만 원, 회사 사무직 종사자를 기준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우선 A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입니다. 납입기간이 10년인 종신토록 보장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입니다. 보험료는 25만 8천 원이며 종신보험의 납입기간은 보험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B생명보험사의 정기보험입니다. 20년 납, 20년 만기 5천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는 15,500원입니다. 다음은 손해보험사의 80세 만기 질병사망, 상해사망 보험금입니다. 손해보험사는 모든 사망에 대해 보장하는 게
아닌 질병으로 인한 사망인지 상해로 인한 사망인지에 따라 보장이 다르기에 두 담보 모두 넣어줘야 합니다. 80세 만기 20년 납 합산 59,467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손해보험사의 20년 만기 질병 상해 사망 보험금입니다. 20년 납 20년 만기 보험료는 14,050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험료는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한 가지 보험료는 가입하는 것보다 유지가 더 어려운 부분으로 가입 시 신중하게 나의 가입 목적에 맞는 보험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계한 예시를 보여드렸으니 선택은 고객님의 몫이나 추천은 생명보험사의 정기보험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연금 목적으로 가입한 종신보험입니다.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이며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이지 저축성 보험이 아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종신보험을 연금 목적으로 주요 설명에 대해 누락하여 종신보험이 은행의 저축성 예금보다 수익률이 높으니까 재테크용으로 보유하기 좋다는 식의 종신보험을 저축보험으로 오인하게 만들고 저축연금 목적으로 가입하려 한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일 가입되어 있다면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하고요.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서도 보는 것처럼 종신보험은 저축성 보험과 비교하여 보다 많은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가 납입보험료에서 공제되므로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설계안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설계한 시사의 종신보험을 연금전환 특약을 설정하여 연금전환을 했을 때 변액 연금보험 최저보증 이율이 있는 상품으로 65세 연금 개시했을 때의 연금 연액 비교입니다. 첫 번째는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65세 시점 연금으로 전환했을 때의 연금 연액입니다. 가입 금액은 5천만 원으로 종신보험 10년 납 월납보험료 46만 9천 원입니다. 이 상품을 가입한 뒤 65세 시점, 가입 후 15년 뒤에 연금으로 20년만 받는 걸로 가정한다면 C사의 경우 매년 467만 원의 연금 연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비슷한 금액을 연금 상품으로 가입했을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동일 C사 상품이고요. 최저 보증되는 변액 연금 상품입니다. 65세 연금 개시 시 연금 연액은 매년 744만 원의 연금 연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했을 경우 20년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변액연금을 선택해서 가입했을 때의 연금 연액 차이는 277만 원이 발생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액연금의 경우 20년 이후에도 생존 시까지 동일 금액을 종신토록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금을 위해 보험 가입을 한다고 하면 종신보험에 연금 전환 특약을 넣는 게 맞을까요? 연금 목적의 연금보험 상품으로 가입하는 게 맞을까요? 설명을 들으신 분이라면 누구나 연금보험 상품을 가입한다고 하시는 게 맞을 거라 봅니다. 연금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중도 사망 시 사망보험금이 일부 책정되어 있기에 사망보험금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앞에서 설명드린 정기보험으로 준비하시고 연금은 연금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게 맞다는 겁니다. 네 번째, 절대 가입하면 안 되는 보험은 바로 갱신형 보험입니다. 보험료 납입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비갱신형 보험과 갱신형 보험인데요. 비갱신형 보험이란 보장을 받기로 약속한 기간인 80, 90, 100세까지 보험료가 오르지 않고 일정 기간 동일한 금액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을 말하며 갱신형 보험이란 보장 기간이 10년, 20년, 30년 등으로 짧고 그 기간마다 보험료가 변동되며 80세, 90세, 100세까지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야 하는 갱신형 보험입니다. 갱신형 보험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니나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보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가입하셔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9세 자녀 암보험과 60세 어머니 암보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20년 갱신형 상품과 100세 만기 20년 상품이 있다면 어떤 걸 가입하실 건가요? 보험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D사를 기준으로 암 진단비 3천, 유사암 진단비 600만 원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의무 가입 계약과 기본 계약 등 연계 조건을 배제한 순수 암 진단비에 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19세 여자아이의 경우 100세 만기 20년 납 보험료가 14,790원이며 20년 갱신형 보험료는 3,690원입니다. 당장 보험료만 봤을 때는 당연히 20년 갱신형 보험을 가입하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20년마다 갱신되어 100세까지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한다는 부분이죠.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중간에 암 진단을 받게 된다면 100세 만기 20년 납으로 가입하는 게 유리하겠지만 만일 그렇지 않다면 20년마다 갱신되는 보험료를 단순 계산해 보겠습니다. 물론 갱신 시점에 따라 보험료는 달라질 수 있으나 현 시점 기준으로 39세와 59세 보험료를 살펴보려 합니다. 100세 만기 20년 납 월납 보험료가 14,790원이었습니다. 총 납입 보험료는 14,790
14,790원에 12개월, 그리고 20년을 곱한 값은 354만 9,600원을 납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20년 갱신으로 가입하게 된다면 19세에서 38세까지는 3,690원에 12개월과 20년을 곱한 값 88만 5,600원을, 39세에서 58세까지는 15,510원이었고요. 12개월과 20년을 곱하면 372만 2,400원을, 59세에서 78세까지 27,150원의 보험료를 12개월 동안 20년을 납입하게 된다면 651만 6천원을, 한 번 더 갱신될 수 있으나 두 번의 갱신까지만 비교해보려 합니다. 세 가지 금액을 합산하면 1,112만 4천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위 담보금액은 어디까지나 단순 안보험만을 예시로 한 부분이며, 여기에 기본계약과 의무가입 담보까지 합산하게 된다면 총 납입액의 차이는 더 클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19세 자녀 안보험은 20년 갱신형이 나을까요? 아니면 100세 만기가 나을까요? 다른 담보에 대한 가입도 같은 원리로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60세 여자분의 보험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100세 만기 20년 납 보험료는 34,620원입니다. 반면 20년 갱신형 보험료는 27,930원입니다. 60세 여성이 보험을 가입하고 20년 이후 갱신이 된다고 하면 보험 나이는 80세입니다. 80세 이후에 암 진단을 받는 게 생애 주기에 더 치명적일까요? 아니면 80세 이전에 암 진단을 받는 게 더 치명적일까요? 저는 후자일 거라 생각하는데요. 기존에 촬영한 영상 국민건강보험 의료비 지원 혜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암 진단을 받게 되면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손 의료비 정도만 준비해 두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80세 이후에 그때도 경제주체로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보험 가입은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해두고 상황에 따라, 상품에 따라 갱신형 보험은 선택적으로 가입하시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갱신형 보험 가입을 추천드리는 보험 상품도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담보에 대한 내용이 수시로 변경되고 있는데요. 저 또한 과거에 들었던 운전자 보험의 보장 금액이 낮아지고 새로운 보장이 생겨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다가 한 번 더 중복 가입이 안 되고 가입 금액이 훨씬 더 커진 부분이 있어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정리하고 새로 가입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변동이 자주 있는 운전자 보험 같은 상품은 갱신형으로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기존에 준비한 보험이 있는데 가족력이 있다거나 조금 부족한 듯 싶어 추가로 더 들고 싶은데 가격적인 부분이 부담이 된다고 한다면 10년, 20년, 30년 정해진 기간만 보장받고 갱신되는 갱신형 보험으로 가입하셔도 됩니다. 갱신 시점에 갱신을 하지 않으면 보장이 종료되기 때문에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보험은 저축 재테크가 아니라 질병이나 상해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 지출되어지는 비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절대 가입하면 안 되는 보험에 대해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저희 보험 다모아에서는 보험 가입하실 때 약관 분석을 통한 기존 보험의 리모델링, 신규 가입 시 비교 설계를 통해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한 조언 및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